뉴스에선 전부 다 말해주지 않는 부동산의 비하인드를 알려드립니다. 뉴말부입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중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변곡점이 왔다는 걸 알 수 있는 시그널들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곳에서, 그리고 한두 번이 아니라 연속적인 추세적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6가지 시그널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시작합니다. 우선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중 60%가 전고점 대비 80% 이상 회복된 가격에 거래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직방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중 60%는 지난해 이전 최고가와 비교해서 80% 이상 가격이 회복돼서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고 있는데요. 월별로 살펴보면 1월에는 전고점 대비 80% 이상인 거래가 54.5%에 불과했는데 다음 달로 갈수록 이 비중이 점점 올라와서 5월 달에는 66%까지 올라왔어요. 지역별로는 상급지일수록 집값 회복세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건 서울의 자치구별 전고점 대비 80% 이상 매매거래 비중을 보여주는 표인데요. 우선 서초구는 90%대로 대부분의 거래가 전고점의 80%를 웃도는 거래였고요. 용산, 강남, 종로구도 대부분이 전고점의 80%를 넘긴 거래였습니다. 특히 종로구와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매매 거래 중에 20% 이상이 전고점보다 비싸거나 같은 가격에 거래되는 최고가 경신 기록도 같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반면에 서울의 외곽 지역인 노도강, 금관구와 같은 지역들은 절반 이상이 전고점의 80% 이하인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바꿔 말하면 전고점 대비 20% 이상 낮은 수준에서 거래가 됐다는 건데 수요 쏠림 현상이 지역별로 심화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지역별 쏠림 현상은 부동산 시장의 선행 지표인 경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낙찰가율은 89.1%를 기록했는데요. 여전히 90%에 육박하는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낙찰가율이 머물고 있고요. 실제로 강북구와 도봉구의 낙찰가율은 69.6%, 76.3% 등으로 평균을 밑돌았지만 강남 3구에 속한 송파구와 강남구는 낙찰가율이 100.7%, 93.7%를 기록하며 서울의 평균 낙찰가율을 웃돌았습니다. 용산구 역시 95.1%의 높은 낙찰가율을 보였습니다. 한 사례를 보자면 서울의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리센츠의 전용 면적 84타입 아파트는 지난 5월 20일 감정가인 20억보다 2억 3,500만원 높은 22억 3,500만원에 낙찰이 되면서 낙찰가율이 111%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시세 관련 데이터도 연일 상승 기록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첫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3월 넷째 주 이후 11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는 상승폭이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는 게 보이죠. 특히 그동안 꿈쩍하지도 않았던 노도강 지역에서까지 상승 전환되면서 이제는 25개 모든 자치구가 전부 다 오름세로 전환이 됐고요. 전세 가격 역시 55주째 상승을 기록하면서 역대 3번째로 긴 상승 기간 기록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신축 아파트 분양가 상승도 내 집 마련 소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누적된 서울 지역 평균 분양가는 평당 5,563만원으로 2022년에서 2023년 각각 3,476만원에서 3,508만원 대비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58%에서 60%가 1, 2년 만에 증가를 한 셈이죠. 여기에 올해 서울 청약 경쟁률은 85대 1로 청약 당첨을 위한 경쟁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높아진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서울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 거래도 작년 대비 3배가량 늘어날 정도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집값이 하락세였으면 거래량이 말라버렸을 텐데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우회적으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분양권, 입주권만 활성화된 게 아닙니다. 움츠러들었던 아파트 시장의 거래량도 본격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상승 추세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가장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는데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최근 2달 연속 4,000건을 돌파했습니다.
표에는 안 나와 있지만 5월 거래량도 신고 기간이 15일 넘게 남았는데도 3,800여 건이 기록된 상태라서 사실상 3개월 연속 4,000건을 넘기는 게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현재 거래량은 2021년 7월 4,796건 이후 2년 9개월 만에 최다 거래량이기도 합니다. 물론 서울 아파트 장기 평균 거래량은 월 5,000에서 6,000건 정도예요. 여전히 장기 평균보다는 낮긴 하지만 하락세였던 2022년과 2023년에는 같은 기간 월 거래량이 3,000건도 넘지 못했다는 걸 감안하면 확연한 상승세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특히 기억해야 될 점은 현재 주택시장은 다주택자들이 전혀 참여하지 못하는 완전 실수요 시장이란 말이에요. 현재 다주택자들은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이 무서워서 집을 제대로 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또 놀라운 점은 아직까지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여기다가 대출 규제까지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상태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회복됐다는 건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정부는 올해 2월부터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DSR을 도입했는데 이건 DSR 산정 시 가상금리를 부과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줄어들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집값은 높은데 대출로 묶여 있으니까 사실은 매매하기가 어려워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도 매수자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비싼 집을 산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도 거래량이 이 정도까지 살아났다고 하는 거는 결국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분들이 기존 주택을 팔고 새로운 주택으로 갈아타기 하는 일종의 상급지 갈아타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9억 이상 거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은 이걸 반증하는 증거라고 보고요. 다른 하나인 무주택자들은 고금리 상황도 마땅히 감당하겠다는 각오로 집을 사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니까 빌라는 불안하죠. 전세랑 월세는 급등하고 있죠. 매매가는 아직 전 고점보다는 낮은 수준이라는 걸 보고 올해도 금리가 또 내린다고 하니까 과감하게 매수를 시행하는 겁니다. 실제 주택 관련 심리지수도 바뀌었습니다. 주택가격 심리지수와 관련해서는 한국은행이 매달 발표하는 소비자 동향 조사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는 주택가격 전망 CSI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일단 한국은행의 CSI는 다른 건설 부동산 관련된 CSI 지수보다 더 중립적인 성향이 강하고요. 실제로 한 언론사가 2013년 이후에 이 지수를 다 비교 분석을 해본 결과에 따르면은 한국은행의 CSI는 1년 뒤 집값 가격 방향을 70% 정도 확률로 맞추는 그런 예측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기 자료를 보시면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높으면 더 오를 것 같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고 낮으면 떨어질 것 같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두 개의 그래프 중에서 여기 파란색 그래프는 전국 지수, 그리고 주황색 그래프는 서울을 말하는데 둘 다 4월 달부터 기준점인 100을 넘겨버렸습니다. 서울은 전국 수치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이게 심리 지수잖아요. 주택은 심리가 중요한 시장인데 이게 2달 연속 이렇게 상승 전망이 나왔다는 건 부동산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도 바뀌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중 전고점의 80% 이상인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근데 이 비중이 지난달에는 66%까지 올라왔다. 그 중에서도 상급지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고점을 돌파한 실거래가 거래들도 속속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부동산 시장의 선행지표인 경매시장에서도 평균 낙찰가율이 90% 가깝게 올라왔다. 마찬가지로 상급지 아파트의 경우 낙찰가율은 감정가격의 100%를 넘는 사례들이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의 상승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 상승폭 역시도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서울 아파트의 분양가와 청약 경쟁률이 모두 치솟고 있는 중이다. 이와 함께 분양권과 입주권 거래 역시 활발해지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다섯 번째, 다주택자가 진입하지 못하는 이런 실수요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되살아나고 있다. 여기에는 대출 규제와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걸 감당하겠다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주택 가격을 전망하는 소비자들의 심리 지수도 상승세로 바뀌었다.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주택 매수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실행 타이밍을 좀 서둘러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 거래
부동산 시장과 관련되고 있는 지표들 중심으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모아봤는데, 조만간에는 거시경제와 관련해서도 지표들을 좀 다뤄보려고 해요.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은 부동산 시장을 좀 다양한 측면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들 경제적 자유를 얻는데 좀 더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전 다음에 뉴스에서는 전부 다 알려주지 않는 부동산의 진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날 때까지 모두 안녕!